10월 두 번째 주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팔까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압류한 6만 9천 개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미국 정부가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크웹을 통해서 운영되던 실크로드 마켓플레이스는 인디비주얼 X라는 익명의 해커에 의해서 비트코인 6만 9,370개를 해킹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커는 탈취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에 반환하여 지금까지 해킹된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실크로드가 2013년 FBI에 의해서 검거되어 서비스가 중단되고 파산한 실크로드의 자산을 취득한 배틀본 인베스트먼트는 2022년 실크로드에 압류된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압류된 비트코인은 배틀본 인베스트먼트의 소유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소유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연방보안청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한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을 이미 이동시켰으며 이는 비트코인 매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한 것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에 이어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각한다면 시장에 갑작스럽게 많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독일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매각할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55K까지 일시적으로 떨어졌지만 현재 60K와 65K를 넘나들며 급락했을 당시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독일 정부가 판매한 5만 개의 물량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되며 독일 정부에서 다른 시장 참여자로 손바뀜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많은 물량을 소화한 시장 참여자들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ETF가 있으며 독일 정부의 매각 이후 비트코인 ETF 보유량은 4,365개 늘었습니다. ETF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포함하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독일 정부가 저렴하게 내다 판 비트코인을 모두 소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6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판다면 단기적으로 급격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 후 다시 가격을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이번 대선 레이스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공화당의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고 비트코인 결제 매장에서 라이트닝 결제를 했으며 비트코인 채굴자들과 회동을 가지며 친 비트코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의 해리스는 이러한 트럼프의 행보에 발맞춰 가상화폐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가상화폐 업계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당 후보자들이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상황에서 현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각하여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유리할까 의문이 듭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쪽이나 비트코인을 매각함으로써 굳이 가상화폐 지지자들의 표심을 잃는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 항소 기각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각할 가능성은 열렸지만 시장에 주는 충격은 일시적인 이벤트로 그치거나 정치적 이유로 인해 매각을 선거 이유로 보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검토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0일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자료에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과 법인계좌 허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들을 관할하는 국회위원회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계획을 보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 구성될 가상자산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게 되며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전문가 9인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없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ETF 거래를 전면 금지해왔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상품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 상품, 신용위험, 그 밖의 경제적 현상이 포함되는데 금융위는 비트코인은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1개의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고 있고 태국과 대만도 기관의 비트코인 ETF 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옆나라 일본 또한 비트코인 채택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도 그동안 고수해온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에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논의되어야 할까요? 가장 시급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는 기관은 주로 자산운용사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1경원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있고 그 외에 피델리티, 바네크, 아크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어 왔는데요. 최근에 운용자산 규모 50조 달러의 뉴욕은행 멜론이 SEC로부터 비트코인 수탁 비즈니스 승인을 받아 점점 더 많은 은행권에서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편 자산 운용사 중 극히 일부는 비트코인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산 운용사들은 코인베이스의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이들이 비트코인을 맡길 수 있는 수탁 업체는 있는지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자산 운용사들은 비트코인 ETF를 직접 운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신 미국이나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해외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종하는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검토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나 관련 인사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고, 가상자산 시장 관련 이슈는 주요 현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은행을 만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10월 11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는 번스타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은행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터뷰가 영향이 있었는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는 하루 만에 15%가 오르며 연초 대비 236%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최대한 낮은 금리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사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속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전략을 해왔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올해만 약 3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며 지금까지 25만 2,22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확보 전략은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향후 21년 예측 모델에 기반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045년까지 연간 29%의 평균 상승률을 보이며 2045년에는 개당 1,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는 전세계 부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0.1%에서 2045년에는 7%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모아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마이클 세일러가 밝힌 것처럼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은행이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은행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달러를 대출해주는 지금의 전통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비트코인 이자 모델에 대해서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스탠다드 저자이자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인 사이페딘 아모스와 토론을 진행했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비트코인 이자 모델은 유효할 것인가 였습니다. 세일러는 이 토론에서 저는 자본은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자본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본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은행을 통해서 건전 화폐를 빌려주고 빌리는 역사입니다. 라고 말하며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은행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이페딘 아모스는 비트코인으로 이자 수익을 내는 모델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고정된 공급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 대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비트코인 시스템 아래서는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대출 시스템은 최종 대부자의 부재라는 리스크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비트코인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자산으로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의 목적입니다. 라며 비트코인 은행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이페딘 아모스는 세일러의 주장은 달러 패권이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탈달러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달러 패권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토론에 참여한 두 사람은 모두 비트코인 지지자이지만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비트코인 이자 모델은 유효한가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던진 고품격 토론이었습니다. 앞서 번스타인의 인터뷰에서 세일러가 밝힌 비트코인 은행의 꿈과 비트코인 이자 모델에 대한 세일러와 사이페딘의 토론을 보고 세일러의 의견과 사이페딘의 의견 중 여러분은 어떤 의견에 동의하시나요?